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와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지용태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여기 참여해주신 그 위원님들이 계셔서, 좀 이따 이제 실무적인 얘기들도 좀 나누면서, 혹시 질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될 거예요. 예,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직접 그 반응들을 볼 수 있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전문위원님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다른 전문위원님들도 이걸 온라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있죠. 그리고 수출 지원 사업,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문 사업들을 관련해가지고 뭐 사실 이걸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기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 관련돼서 우리 이제 전문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경영지도사 분들이나 협회 전문위원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표님들과 혹은 공급 기업들과 관계를 맺어서 진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예. 자, 이제 요것을 보시면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구조를 제가 한번 짜서 보여드렸어요. 요걸 보시면 항상 3자 협약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3자인지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 수요기업이 있죠. 수요기업 혹은 수진기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수요기업이죠. 그럼 이제 수요기업 대표님들의 니즈는 뭐냐면, 우리 정말 다른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들을 정말 잘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다. 나도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헬프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정부는 지원금을 바로 수요기업한테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대표적인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요기업이 기술 개발하라고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쵸? 근데 요런 사업군,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정부가 돈을 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전문 기업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급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수출 지원 사업에는 수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도맡아서 해주는 뭐 기업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나 뭐 포장 디자인을 해주는 디자인 기업들이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3D로 프린팅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있다든지 그래서 수출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공급 기업들한테 정부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기업은 그 최소한의 자부담을 통해서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은 공급 기업에서 해주는 그러한 용역을 무료로 제공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3자 구조 나오시죠? 정부는 공급기업한테 자신들의 지원금을 준다. 수요기업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기업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수요기업한테 그 용역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왜 공급기업을 이렇게 공급기업한테 돈을 줄까요? 직접 다이렉트로 수요기업한테 주면 되는데.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족할 수 있대. 그쵸. 자, 수요기업이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급기업한테 줘서 하게 한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공급기업도 어차피 그러면 수요기업한테 돈 준 다음에 전문성 있는 공급기업한테 니네들이 돈 줘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들이 있냐? 수요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공급 기업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그 공급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지 모른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기업한테 돈을 다 줬더니 수요 기업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다른 데 써버린다든지 이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급기업한테 돈을 주고 공급기업이 그거를 수행하게 하고 공급기업한테 회계 감사를 하고 공급기업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쓰도록 정부들이 하는 것들을 정부가 서포트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출 지원 사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이제 보시면 자, 전체적인 사업 개요가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건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자,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자, 궁금하실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이제 용어 가지고 한번 전문위원님들이 한번 그냥 의견 들어볼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자, 한 번씩 좀 여쭤볼게요. 자, 여기 이쪽 위원님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만 해봤을 네, 때 단순하게. 공장의 뭐 작업이나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이제 사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화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이제 그 기계를 스마트화 해가지고 이제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실까요? 예. 네. 한 분씩 다. 좀 비슷한데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반적인 걸 고도화시키는 사업. 맞습니다. 지금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고도 많이 해요. 기존의 제조 공장들에서 이제 그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계 설비에서 데이터들을 뽑아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조의 공정도 혁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RP가 뭔지 대략적으로 아시죠? 그 ERP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입고에서부터 출고될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스마트화하자. 즉 모든 데이터들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스마트 공장,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를 이제 막 그 유명한 오토바이잖아요. 혹시 타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타본 적은 없는데, 그거 굉장히 그 매니아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딱 타고 가시는데,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한테는 너무 좋은 레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굉장히 스마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할리 데이비스 공장을 스마트화한 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스마트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래의 공장의 모습은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지만 나머지는 다 기계와 자동화와 AI 통해서 다 진행될 수 있게 만든다. 예,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려는 게 이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하실 때는 한계가 좀 많아요. 그쵸? 이게 한계가 생긴 게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ERP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ERP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ERP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공장과 연결시키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런 뛰어난 업체들이 좀 많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자, 기업에 우리 그 전문위원님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ERP 주로 어디 거 많이 쓰시나요? 이카운트. 그쵸, 이카운트도 많이 쓰시죠. 더존도 많이 쓰시고, 그쵸. 그다음에 기업은행 쪽도 많이 쓰세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런 ERP들을 잘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새로 ERP를 드리는 거를 꼭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기존에 그 구축되어 있는 그 ERP를 연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이제 기업 ERP들이 기존에 만든 업체들이 그런 거를 연동을 잘 안 시켜주죠. 자기네들 거를 왜 연동시켜주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ERP에다가 그 MES 연동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공정을 자동화하고 로봇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데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급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급 기업들 상당 부분들은 대부분 그냥 ERP 중심의 업체들이 좀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 대표님들의 니즈랑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ERP와 MES라든지 이런 그 전반적인 공정들이 같이 합쳐지고 자동화가 완성이 될 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이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미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이제 기초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표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유형 보시면 거기 보시죠. 신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원 내용 보실까요? 그 신규 구축한 업체들은 스마트 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그 다음에 솔루션 및 연동 설비를 구축하는 걸 지원해주고 정부의 지원액은 최대 1억 원이라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만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첫 번째 신규 구축하는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규 구축.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아직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신규 구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솔루션도 도입하시고 연동되는 설비 구축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다만 이 연동되는 설비 자체는 어떤 설비여야 될까요? 당연히 자동화와 관련된 설비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공장 취지에 맞는 설비들을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런 관계없는 설비를 넣겠다. 이거는 좀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ERP 쪽으로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구축 때는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 그 기업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급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공급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그게 한 80% 이상은 거의 ERP 쪽 업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ERP랑 MES를 같이 이제 구축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ERP가 대표님들의 주 목적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컨설턴트들, 예, 우리 전문위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푸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공급기업 선정은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정부에서 공급 기업이랑 수요 기업이 이제 자료를 올려요.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올리고 그거에 대한 실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입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요 기업이 미리 공급 기업을 섭외해서 같이 사업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수요 기업이, 나 이런 공급 기업이랑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공급 기업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조인해가지고 정보에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전문위원님의 역할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기업 그 대표님들,
혹은 수요기업한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 그쵸?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는 좋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동화 설비도 들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장비에도 투자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공급 기업들을 접촉을 해서 그 공급 기업이랑 수요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네, 그게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제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떤 공급 기업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부분을 도입을 했을 때 더 좋아지고 그걸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거가 도움이 되겠다는 거, 혹은 여기가 어떤 설비를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은 초기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취지에 맞는, 그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공급 기업들이랑 연결하는 것이 제일 최선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뒤에 네.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기업체의 어떤 분류나 이런 구분 같은 거 나와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공급 기업들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공급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기업 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몇백 개가 돼요. 몇백 개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많이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공급 기업들 중에서 그 몇백 개 중에 사실 제대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급 기업들하고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대구에서 오신 저희 그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대구 근처에도 그런 스마트 팩토리 공급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이제 좋은 기업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연결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제대로 구축을 못 해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저희한테도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이제 공급기업에 우리가 저쪽에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 자체를 하는 업체마다 분야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스마트 팩토리라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기업 대표가 뭘 원하는지 그걸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원하는 거는 그냥 그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나 잘 모르겠고, 그냥 나 설비 관련해가지고 나 지원 좀 받고 싶어. 이게 제일 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자, 여기 다 전문위원님들이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설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융자예요, 설비는. 그쵸? 융자라는 건 이제 돈 빌리고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만 유일하게 이제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대표님들 만나뵈면 나 이거 설비 사야 되는데 이거 돈 없어. 근데 이제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이거를 융자하신다는 생각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융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처음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이자율 몇 프로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자,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 지원의 기업당 최대 얼마로 돼 있어요? 1억이죠. 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겠어요? 2억입니다. 그 중에 자부담 얼마예요? 그럼 1억. 50%죠. 그래서 2억이에요. 그런데 지자체 중에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뭐 자부담 예를 들어서 20% 줄여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지자체에서 혹시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랑 인천 이런 데들 다 지원을 해줬어요. 김포도 아마 지원을 좀 해줬던 것도 기억나고. 그러니까 이제 공고가 나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대표님에 대한 자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방송상으로 나갈 수 없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건 이제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부 지원액은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모집 기간은 수시. 예, 근데 이것도 지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 두 번째. 위에가 신규 구축이니까 처음 구축하시는 기업들이고요. 고도화는, 기존에 구축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부 지원액 기업당 최대 얼마예요? 1.5억 원, 1억 5천이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겠어요? 3억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사업비에서 기업이 어떤 하드웨어들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구축이라는 게 신규 구축 때 보상을 받아서 정부 지원 받아서 그쵸. 그게 협약, 아니고 아니, 그 얘기예요. 협약을 해서,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체랑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그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 본인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기업은 자체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자체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공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고도화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범공장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시범공장 사업이 사라졌죠. 시범공장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 3억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얼마였어요? 그럼 6억이었겠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렇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통과시켰죠. 재작년에 시범공장 사업 하나 제가 통과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예, 공급기업이랑 같이 노력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돼 있어서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대면 평가 때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시범 공장이 되려면 지금은 이제 올해는 안 들어왔지만 시범 공장 사업은 고도화 단계에도 벗어난 그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때가 시범 공장에서 전국에 몇 개 안 뽑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유형을 보면 대중소 상생형 신규 구축, 쭉 내려오면서 볼게요. 뭐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이제 우리가 관여할 부분도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그 모집 기간 보면은 모집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2월 13일에서 3월 12일 지났죠. 내년 사업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당 정부 지원액이 3억이니까 꽤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갈게요. 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규 구축 및 고도화인데, 자, 여기 컨소시엄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컨소시엄이라고 부를까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같이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신규 구축과 고도화의 차이는 스마트 공장 미구축 기업은 신규 구축할 수 있고 고도화되는 건 스마트 공장 기구축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안 되나요? 거기 보시면 대상에 중견기업도 들어가죠. 예. 대기업은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기업 컨설팅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딜로이트도 아니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급기업 그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구축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고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는 1.5억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입니다. 그 다음 레벨 3 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의 연동이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레벨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 공장에도 레벨 수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제 더 그 고도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를 사업 기간 얼마 동안에 이거를 구축을 하나요? 6개월입니다. 최대 6개월. 예. 근데 6개월 동안 다 구축 못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 연장 신청을 통해서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정부 R&D 지원 사업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요건 6개월에 다 끝나요.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끝나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보다 더 빨리 구축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잘 맞아서 진행하면요. 자, 그럼 제출 서류. 자, 이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 그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게 항상 너무 오래된 거 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 뭐 서류 내는데 막 1년 전 거 내시고 이러시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앞으로 뭐 이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거 다 진행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진행하실 때 가장 기업의 최신 자료들 받아서 내세요. 항상 그게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3개월 이내. 예, 3개월 이내. 근데 이것도 제일 빠른 거 제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가능하면.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증명원. 그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한 부.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뭐 서류가 뭐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볼게요. 기타 사항. 자, 기타 사항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입기업에, 자, 도입기업이면 어디예요? 수요기업이죠? 그렇죠. 예. 사업관리의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의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인건비를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50% 중에서 기업 부담금 50%에 20%,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실 수 있어요. 4천. 그쵸. 예, 그래서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신규 구축은 최대 2천만 원이죠. 그쵸? 예, 1억이니까 전체 그 1억에서 기업 부담금 20%니까 2천만 원. 근데 고도화는 최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게 현물 개념으로. 현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R&D에서 현물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 빠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투기 자체도 우리 예. 내부 인력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사업 계획서 상에 이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업에서는 어떤 인원들이 그거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20% 이내에서 사업비로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쉽게 말하면 6개월 안에 2천만 원의 인건비를 삽입하는 것도 방법. 그렇죠. 6개월인 거죠. 어쨌든 6개월 기준으로 2천만 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내. 이게 네. 이 인건비가 예.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예.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그렇죠. 예를 들어 60%씩 3명을 썼다. 예. 2천만 원인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신규 인원을 뽑아야지 된다. 아니요, 신규 인원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의 인건비예요, 이건. 현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R&D 사업할 때는 현금 개념으로 다 넣어버리잖아요, 신규 인력들은. 그쵸? 근데 이제 기존 인력들은 현물로 넣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존 인력들을 현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 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들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공급기업들 기술자들이 오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인원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약간이라도 규모 있는 기업들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게 되면 전산실 인원들이 있어요. 전산실 인원들 보통 여기다 넣어요. 전산실 인원들. 이게 전산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구축한 다음에도 공급기업 도움을 계속 많이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귀찮은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산실 있는 기업들이 좀 좋은데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내야 되겠어요? 이거 결국에 다 회계 감사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빙 자료 및 수행 일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요, 공급 기업들이 도와줄 거예요. 예, 하시게 되면.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로봇 활용. 자, 로봇 활용. 사실, 미래는 스마트 팩토리는 저는 로봇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대표님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로봇이죠. 근데 이제 인력들이 전부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 로봇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력들을 감축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인력을 다른 데다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다른 쪽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로봇을 꼭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잡이 사라지는 거는 꼭 일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은 뭐냐? 아까 보셨듯이 이거는 최대 지원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3억. 큰 사업이죠. 자, 그리고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은 또 로봇 활용하는 로봇 제조 공급 기업들이 있어요. 공급 기업들. 그래서 이 공급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이니까 미리 작업들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겠죠? 기업들도, 도입 기업들도 많이 접촉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기업인데 로봇 활용 관련돼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 내년에. 그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원 조건을 볼게요.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 원 지원. 그래서 30개사밖에 안 뽑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경쟁률이 당연히 높겠죠.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날림으로 들어가면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날림으로 들어가면 거의 떨어지죠. 이 준비를 로봇 기업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도 미리 나오고 어떤 라인에 어떤 로봇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제조 공정 혁신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가공이나 기계, 화학 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을 선정한다. 자, 그럼 고위험 업종이면 업종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겠네요. 네. 그쵸? 네.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네, 그쵸? 그래서 고위험 업종이랑 친해지시면 좋아요. 우린. 자, 뭐 구미도 좋죠. 예. 자, 그 다음에 수출 지원 사업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여기서 수출 지원 사업 쪽 한번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혹은 뭐 이런 수출 기업들을 알고 있다. 그런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사실 내수 기업들도 지원을 해줘요. 예, 내수 기업도. 다만 수출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출에 대한 계획이.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나 수출도 하고 싶은데 지금 국내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해외 수출도 하고 싶어. 근데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출과 관련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멘토링도 받으실 수가 있고 해외 전시회에 나가는 비용들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해외 SNS 관련해가지고 뭔가 한다든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 볼까요? 그 그림 보시면 정보 딱 나오죠. 중기부나 산업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수출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어디도 한다? 산업부. 산업부 주관이랑 중기부 주관이랑 둘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중기부 쪽 많이 하죠. 두 가지 다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줬어요. 그럼 예산을 주고 이런 정부 수출 지원 사업을 운영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어디가 하느냐? 중진공이에요. 혹은 코트라가 해요. 예. 제가 그 월드 챔피언 사업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코트라 쪽이랑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 쪽에서 그 회사가 이제 월드 챔피언 쪽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거 받을 때까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표님이랑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월드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도마다 그 티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도마다 티오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괜찮은 기업이고 좀 큰 기업이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보통 제안을 잘 못하죠. 그 큰 기업이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행했던 기업도 외관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매출이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그 기업들 중에서 시범 공장은 매출 한 1,000억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 물론 제가 통과시켰던 기업은 900억이었는데 1,000억 정도 이상 기업들이 거의 위주예요. 이 작은 기업들은 잘 떨어져요. 근데 이런 월드 챔프도 코트라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큰 기업이랑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견 기업들이랑 많이 해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운영기관이 중진공 아니면 코트라고, 자,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자, 그리고 중진공에서 이제 바우처를 줘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운영기관이, 즉 코트라나 중진공이 바우처 총액, 국고, 뭐 1억 원이나 뭐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이 정도를 기업 부담금 몇 프로 있겠죠. 그거를 재원으로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바우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그거를 공급기관들한테 난 여기에다 쓰겠다. 난 여기에다 쓰겠다. 난 여기에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수출 지원 사업은 공급 기업이 무수하게 많다. 그래서 그 공급 기업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바우처를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은 A에다 쓰고 1,500만 원은 B에다 쓰고 C에다는 50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공급 기업들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용역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자,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부담이 얼마 정도냐? 보통 30%에서 뭐 그 이상이기도 하고 그래요. 보통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기업들은 다 30%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필요 서류들은 뭐예요? 참가 신청서, 수출 마케팅 사업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재무제표, 지방세 국세 완납,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증명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났는지 수출 실적 증명서를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되게 중요하신 게, 자, 수출 실적 증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이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그럼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수출과 관련된 수출 융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R&D. 그렇죠. 수출과 관련된 R&D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장. 뭐 상장하는데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너무 이제 많이 나간 건 상장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출탑 같은 것도 있어요. 국가 포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출탑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이 안 받고 계셨는데 나중에 국가 유공자로 막 포상 받고 막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수출 마케팅 사업 계획서 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걸 꾸미려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그만큼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사업계획서, 물론 우리가 직접 작성해 주는 건 안 돼요. 전문위원들은. 다만, 대표님이 작성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죠?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물론 직접 작성해 주시는 전문위원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작성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작성할 때도 많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기업에 거의 다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수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기업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출 실적이 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 원 지원이 나가요. 그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수출 초보 기업은 어디냐면 수출 10만 불 미만. 거기도 3천만 원. 수출 유망 기업은 얼마예요? 100만. 그죠? 100만 불 미만. 자, 그럼 자기가 99만 불이에요. 그럼 수출 유망 기업에 속하는 거죠. 그럼 5천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수출 성장 기업이에요. 그럼 얼마? 500만 불 미만. 근데 어떤 기업 갔어요. 갔는데 여기 수출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수출이 전년도에 600만 불 했어요. 자, 그럼 이 사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 안 되죠. 이건 수출 성장 기업도 500만 불 미만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중진공 사업인가요? 지금 여기 나온 건 중진공 사업들이에요. 산업부 사업들은 좀 더 볼륨 큰 기업들, 수출 볼륨 큰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드챔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고 보조율은 자 70%가 최대한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 50%밖에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30%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데 아까 예. 자부담이 30%인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예, 그쵸. 근데 여기 50에서 70이라고. 그거는 이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대가 70%고요. 근데 매출이 막 예를 들어서 막 500억이에요. 근데 3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 50%. 규모에 따라서 50에서 70은 최대가 이 50에서 70이라는 건 최대인가요? 예, 최대가 70%가. 최대란 말이 빠진 거죠? 예, 그쵸. 나머지는 다 잘못하면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자부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은 브랜드 K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고도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겠어요, 당연히? 스마트 제조. 그렇죠. 지원 대상은 어디예요? 스마트 공장, 보급 기업. 이 기업들은 오히려 혁신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30에서부터, 이렇게 1억까지. 3천부터 1억까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보급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항상 스마트 공장이랑 여러 가지 연결된다. 스마트 공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출 지원금도 혜택을 받아서 받고 그러면 경쟁률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이건? 높죠. 아니죠.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들어오면 경쟁률이 덜하죠. 아니 나는 덜하죠. 저는 스마트 일을 할수 공장 있는 기업 그게 높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수준이 높은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러면 대표님이 더 신뢰하겠죠.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나 스마트 팩토리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쵸? 수출 지원 사업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예 둘 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받아서 협약한 기업들은 정부에서 융자도 좋은 이자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 나 자부담 너무 부담되는데 이런 대표님들 계세요. 그러면 요거 진행해서 협약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저기 융자도 좋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님이 힘드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뭐, 궁금하신 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도, 이제 컨설팅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면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게요.